쪽이야. 자, 이제 마지막 쪽 두 개는 어떤 주냐면 아까 마지막에 했던 이야기입니다. 중심각이 벌어진다고 해서 현의 길이는 정비례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냥 랜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부로 2배, 3배 된다는 걸 주장하면 안 됩니다. 함부로 그러면 안 돼. 근데 확인문제 5번 몰라야 되나? 확인문제 5번의 주제가 뭐냐면 자, 이제 연필 드시고 오늘 커피만 먹어요. 자, 문제에서 이렇게 원이 그려져 있어. 근데 원이 수상하게 생겼네. 자, 원의 중심이 그려져 있고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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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이가 현의 길이가 같은 거예요. 호의 길이 같은 게 아니에요. 사실 이거 여러분들 눈대중으로도 풀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흔히 말하는 눈대중 여기서 띄면 돼요. 자, 문제에서 5번 문제 질문이 뭐냐면 이렇게 그리게 돼 있고 여기가 90도로 벌어져 있대. 여러분 90도. 이 각도가 90도면 여기 몇 도가 돼가 질문이에요. 사실 문제도 허접하긴 한데 5번 문제. 부채꼴이 아니라 현을 연결했어요. 현. 부채꼴이 아니라 현을 연결했고 이 길이가 삼형제가 다 같아요. 세 개 다 길이가 삼형제야. 같을 때 정확도가 몇 도일 거야? 45. 딱 봐도 45도죠. 다시 한번. 딱 봐도 45도겠지. 네. 무슨 문제 먼저 풀면 안 돼, 색지야, 이거는. 자, 이거는 90도니까 길이가 같으면 합동인 거잖아. 합동이니까 90도의 절반. 45도씩 가져가고 막국지각이니까 45도로 가져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확인 문제 5번은 현이 2배, 3배 된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자신을 2번 복사한 거니까 각도를 나누기 한 거야. 그리고 반대편으로 각도를 준 겁니다. 오케이? 5번의 정답은 45도로 마감하시면 됩니다. 근데 아래에 있는 게 여러분들이 이제 보셔야 되겠죠. 바로 6번 질문. 자, 문제에서 6번의 그림을 봐봐. 자, 어떻게 그려져 있어? 원이 그려져 있고 원의 중심으로부터 연결. 이게 60도짜리야. 그 다음에 옆 동네에 30도짜리 이렇게 나와. 연결까지. 직선적이냐 곡선적이냐도 볼 줄 알아야 돼. 1번부터 5번 중에 여러분들이 올바르지 않은 게 딱 하나 있대요. 바로 뭘까요? 1번부터 5번 중에 옳지 않은 표현이 딱 하나가 있어. 여기 알파벳 순서 보면서 이 길이 같은 곳과 다른 곳을 잘 구별해 볼게요. 첫 번째. 1번은 성분 AB랑 성분 OC가 길이가 반드시 같아요. AB는 이 길이에요. OC 길이에요. 이 길이 같은 보장이 있나? 지금은 보장이 됩니다. 왜죠? 요게 이등병보다 더 강력한 거. 얘는 정사각형이니까. 왜 정사각형이지? 일단 옆변의 같으니까 이거 여러분들이 반지름이니까 길이가 똑같은 구역이 있고 180도에서 60도 뺀 다음에 나누기 하면 여기는 60도가 계산을 하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럼 뭐지? 60도짜리가 다 들어있는 삼각형. 정삼각형이니까 세 변의 길이가 자동적으로 같아지네요. 따라서 여기도 같다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1번은 맞는 말이죠. 왜? 정삼각형 길이 똑같으니까 OB, AB 따라가겠죠? 2번은요? 똑같겠지? 3번은요? 호 AB 얘들아, 호 AB는 호 CB에 2배만큼 했나? 이거 되는 거지. 우리가 허락 받았잖아. 2배, 왜냐면 여기 30도 있으니까 2배잖아. 그래서 2배 하면 되겠지. 3번 동글뱅이야. 4번이 현 AB 직선적으로 연결한 길이랑 현 CB를 연결한 게 정확하게 2배다? 이거는 보장이 없다. 그러니까 4번이 정답이겠죠. 4번은 갑자기 부채꼴에 현을 그은 거잖아. 현의 길이 2배일 거야? 응, 아니야 하시면 돼요. 오케이? 현의 길이는 2배 된다, 3배 된다 보장이 없다라는 게 계속 말하는 주제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네. 좋습니다. 자, 옆에 보시면 여러분 135쪽은 전부 다 숙제가 됩니다. 네, 135쪽. 네, 135쪽은 옆에 쪽은 다 숙제고 수요일까지 해보세요. 자, 이제 여기까지 해야 오늘의 원하는 진도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중요한 녀석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바꿀 수 있지는 않고 그냥 멋있어질 수 있는 하나의 기호가 나오죠. 파이입니다. 파이. 초코파이 할 때 파이. 아시겠죠? 자, 일단 얘들 한 번만 이론을 좀 들어보자. 이론을. 거기 책에 있는 거랑 좀 다르게 설명할 거예요. 살짝 다르게. 옛날 사람들
여러분들은 이런 걸 한번 고민해 봤습니다. 초등학교 때 한번 해봤나? 봐봐. 내가 컴퍼스를 가져와서 자, 컴퍼스를 돌려서 이 원의 중심으로부터 지름의 길이가 1cm인 걸 작도했다고 치자. 딱 1cm라는 숫자를 만들었어. 1cm. 자, 그러면 1cm만큼 하는 컴퍼스로 돌리면 원이 나오겠지. 그때 사람들은 뭘 궁금했냐면, 잘 들어. 1cm라는 실을 만들어. 직선실. 실을 만들어. 그러면 봐봐. 이 1cm만큼 지름을 가지는 원의 둘레를 덮으려면 1cm가 몇 번 들어갈까를 고민해 봤다는 거야. 몇 번 들어갈까? 해보자. 해보자. 여러분들 나중에는 실험을 해보시면 돼요. 실험으로. 자, 1cm를 이쪽 끝점에다 대고, 자, 1cm를 한 번 대면은 조금 길이가 남아요. 이만큼 할까요? 1cm를 이 직선의 길이를 실을 구부려서 이렇게 덮어. 오케이? 그 다음에 아씨 모질하잖아 하면서 옆에다가 여기서 또 그어요. 1cm. 오케이? 그리고 한 번 더 아씨 모질하잖아 했더니 무슨 일이 발생했을까? 다 덮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1cm를 3번 사용해도 살짝 이게 남는다는 거예요. 그게 흔히 여러분들이 아는 그거예요. 3.14, 159에 0.1415거든요. 여러분들이 요만큼의 되게 남죠. 그래서 우리가 지름 1cm짜리고 원의 둘레를 다 두르려면 얼마만큼 필요하냐? 즉, 잘 들어. 원의 둘레, 실제 원의 둘레를 지름으로 나누면, 지름 개수 단위만큼으로 나누면 그때 생기는 어떤 필요한 개수가 우리가 흔히 알던 이상한 숫자 원줄이 일단 여러분들 기본적인 약속이죠. 원의 진짜 둘레를 지름만큼으로 나누면 그때 그 정도를 원줄이라고 불렀어요. 초등학교 때 그렇게 불렀죠. 얘들아, 그냥 원의 둘레를 뭐라고 불렀냐면 원의 둘레랑 같은 말. 원의 둘레를 한자로 쓰면은 정말 신기하게 원의 둘레라고 해서 원주라고도 읽어요. 원의 주로 되는 어쨌든 우리 기억이 안 나네. 어쨌든 얘들아, 원의 둘레를 원주라고 했거든요. 원의 둘레를 원주. 따라서 원주 둘레를 지름으로 나누면 그때 생기는 3.141592 땡땡을 원주라고 불렀었잖아. 그래서 걔를 이제부터는 3.14라고 안 부르고 편의상 그 원주를 지금부터는 그리스 문자 파이를 쓰기로 합니다. 파이. 여러분 파이는 쓸 줄 아세요? 연습해보자. 빈칸에 써서 막대기 긋고 마치 여러분들이 그 U 할 때 U 있잖아요. 이거 꺾으시면 돼요. 즉 U 파이는 저렇게 기로 씁니다. 저 팔 아니에요? 한자. 그게 어떻게 쓰겠네. 눈치가 쓰시죠? 선생님. 네. 그 원줄 말고 파이를 써요. 자, 파이라고 읽습니다. 일단 제가. 원주를 왜 파이라고 쓰냐? 그냥 그리스 과거 그리스 수학자들에 대한 경의를 담는 거예요. 파이라는 게 알파벳이거든요. 알파벳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흔히 말하는 미국에서 알파벳이 뭐예요? A, B, C, D 이거 있잖아. 네. 가다가 언젠가 A, B, C다가 P가 나오지. 네. 그 P에 해당하는 문자가 그리스 문자에서는 옛날 사람들에선 파이라는 알파벳이 있어요. 그냥 파이는 그냥 P의 약자거든요. 그냥 관습적으로 쓰는 거야. 그냥 보기 좋게. 참고로 혹시 A의 그리스 문자 아세요? A요?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살면서 들어봤을 거예요. A의 그리스 문자는 알파라고 있습니다. 알파. 그 B가 이제 베타거든요. 알파. 그리고 C가 이제 감마. 그다음에 D가 이제 델타로 가는데 그러면은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게 그리스 문자예요. 근데 어쨌든 그 중에 가다가 P가 일단 파이라는 게 있어. 그냥 그거 간접적으로 씁니다. P가 좀 이쁜가 봐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 어쨌든 파이라는 기호로 쓰고 파이는 원주율이랑 같은 말이에요. 3.14 어떤 소수 3.14 소수입이 있잖아. 그거를 이제 원주율이라고 부르자는 겁니다. 오케이? 이쪽도 3.14를 쓰지 않아요. 그냥 생략해서 파이라고 씁니다. 파이. 오케이? 파이라고 읽고 기호를 쓰면 돼. 자, 그럼 여러분들 첫 번째 공식이 나와요. 뭘까요? 자, 봐봐. 아니, 그러면 원의 둘레를 지름으로 나눴을 때 원주를 나온 거면 나눴을 때 같은 거잖아. 나눴을 때 같은 거면 곱하면 되도록 하겠지. 따라서 첫 번째 공식입니다. 원의 둘레는 바로 지름 곱하기 원주이겠죠. 당연히 여러분들 어릴 때 했을 거야. 근데 얘들아 봐봐.
자, 원의 모양이 이렇게 생겼고 원의 중심으로부터 반지름을 수학자들은 알파벳 R을 많이 써요. R이라는 건 반지름의 약자 있어요. R. A, B, C 할 때 R 있죠. R. 반지름을 X가 아니라 R로 쓰거든요. 편의상 그런 거 얘들아. R이라고 있자. 자, 반지름이 R일 때, 자, 원의 둘레 공식이 일단 지름 곱하기 원주율인데, 자, 조금 더 따라가 보자. 우리 지금부터 원주율은 파이로 쓰기로 했잖아. 그럼 지름만 여러분들이 잘 번역하면 돼요. 지름은 반지름에 비해서 2배 하면 되는 거죠. 반지름을 주인공은 2배 하면 지름에 따라서 이 R 반지름의 2배 지름 곱하기 원주율 따라서 첫 번째 공식이에요. 얘들아 근데 곱할 때는 생략할 때 숫자를 먼저 쓴 거기 때문에 2랑 파이를 먼저 써. 2파이 R 첫 번째 공식입니다. 원의 둘레 공식은 2파이 R이에요. 2파이 R 2 곱하기 파이 곱하기 R인데 R은 뭐야? 원의 반지를 의미하는 어떤 숫자를 곱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2파이 R 원의 둘레 공식이에요. 2파이 R 파이는 가만히 두시고 R만 대입하시면 돼요. 반지름의 크기.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리고 주로 원의 둘레를 사람들은 줄임말 쓰는 거 많이 좋아해요. 문자가 시파트이기 때문에. 자, 둘레를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랭스 아십니까? 랭스. 아니요. 랭스 처음 들어봐요? 네. 필수 연단 아니에요? 듣다. 아니 랭귀지 할 때. 길이라는 연단이 있어요. 랭스. 아 몰라요. 선생님. 주로 원의 진짜 너도 배울 거야 얘들아. 어쨌든 L이라고 쓰고 어쨌든 원의 둘레는 주로 L이라고 부르고 L은 2파이 R라는 공식 첫 번째는 L은 2파이 R. L은 뭔데? 원의 둘레 줄임말 L이야. R은 반지름 사이. 좋습니다. 두 번째 지름 곱하기 원주율인데 계산해 보니까 2파이 R로 알려져 있다는 겁니다. 방금 원리 얘기해서. 두 번째 네. 얘들아 원의 넓이가 몇 쳤죠? 원의 넓이 공식. 원의 넓이를 이제부터 얘들아 넓이를 주로 S라고 써요. 넓이를 S 영단어 중에 스퀘어 대문자 S로 쓰거든요. 스퀘어는 넓이란 뜻이에요. 자, 넓이 원의 넓이는 어떻게 나오냐면 정변처럼 나옵니다. 왼쪽은 같다, 오른쪽처럼. 오른쪽 뭐냐면 원의 넓이 공식 뭐였죠 어릴 때? 이렇게 하지 않았니? 반지름 곱하기 원주율을 어릴 때 회초리 맞으면서 외웠을 거예요. 네? 회초리 안 맞았나요? 무슨 외웠지 않았어요? 네, 맞겠죠? 배웠어요. 원의 넓이는 반지름을 먼저 곱해. 그리고 원주율 마지막에 곱하면 되더라. 딱 있었잖아요. 이건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배웠어. 따라서 여러분들이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원의 반지름을 뭘로 본다면 알파벳 R로 본다면 R 곱하기 원주율은 파이라고 했었으니까 이제부터 그래서 R 곱하기 파이 붙이면 얘들아 R 곱하기 R은 두 번 곱하는 거니까 R의 제곱이죠. 지수 없지. 됐더니 지수. 그래서 이쁘게 더듬으면 파이 R의 제곱, 파이 R 제곱, 파이 R 제곱 이게 원의 넓이 공식입니다.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원주율을 틀렸으면 R 파이니까 파이 R 제곱에 우리 거예요. 오케이? 파이는 뭐야? 원주율을 대신하는 어떤 가상의 문자인 거야. 곱한 거 한 겁니다. 오케이? 네. 원의 둘레 공식이 뭐야? 네? 원의 둘레 공식. 둘레 곱하기 둘레. 아니 한글로는 주죠. 이제 미국식의 발음을 해야 돼. 그래서 이파이 R이라고 말해야 돼. 2파이. 이파이 R. 2파이 R. R이 뭔데? 원의 반지름. 그 다음에 원의 넓이 공식이 뭐야? 발음에서 쭉 흘려도 발음 파이 R 제곱. 파이 R 제곱. 말하면서 대입하면 돼요. 파이 R 제곱이 아니 뭐였지? 반지름이었지. 여기다가 대입하고 제곱한 다음에 파이 곱하면 넓이가 알아서 잘 나온다는 거예요. 오케이? 기본 공식입니다. 연습해볼까? 자, 원을 내가 그릴게. 반지름 4짜리야. 자, 반지름 4짜리에 대해서 반지름 4짜리에 둘레 따로 넓이 따로 두 번 구해봐. 자, 둘레는 몇일까? 4짜리 원의 둘레는 둘레 공식이 뭐지? 원의 둘레? 2파이 R을 쓰고 R이 지금 4인 경우니까 2파이 4 지금 R이 4인 거야. 4 그 다음에 대입한 다음에 곱하기 먼저 하면 2, 4, 8 8파이만큼이 정답이에요. 1번은 8파이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무슨 게 아니라 근데 예시야. 반지름 4짜리는 2파이 R을 호출한 다음에 공식 호출하고 대입하면 이만큼 계산돼요. 그 다음에 넓이는 일단 뭘 적어야 돼? 파이 R의 제곱 파이 R. R의 제곱인데 지금 R은 몇이야? 사니까 여기 설 D 파이 R의 제곱 파이 반지름의 제곱 그 다음에 계산하면 4, 4, 16 곱하기인가? 16 파이 쓰시면 돼요. 파이는 냅두면 돼. 3.1대로 우리는 파이가 알아서 곱해줄 거예요. 다시 한번 파이가 알아서 곱해주니까 그냥 문자로 쓰세요. 얘가 알아서 곱해주는 게 좋으니까. 오케이? 네. 파이는 냅둬 그냥 3.14 뭐식이야. 어쨌든 2파이 R 파이 R 제곱을
빠르게 문제에서 반증 보면서 몇인을 예상할 줄 알아야 돼요. 공식이에요. 기본 공식. 자, 그 다음에 거기다 왔어. 여러분들이 원의 둘레 공식이랑 원의 둘레는 원주라고 불러. 원주 공식이랑 원의 넓이 공식을 구했다면 나왔어. 그 바로 옆쪽에 이제 답이 나옵니다. 원의 일부분 앞에서 했던 부채꼴을 연습하셔야 돼요. 부채꼴도 공식이 있어요. 부채꼴의 호의 길이 넓이 공식 외우셔야 됩니다. 물론 한 번쯤은 원리를 이해한 다음에 결과적으로 외우는 거야. 자, 해보자. 자, 만약에 진짜 열심히 적고 있는데. 자, 내가 부채 모양을 그릴게. 자, 부채꼴이라는 거 두 가지 용어가 있어요. 반지름의 길이, 원의 일부분이니까 스크로 짜는 거니까 피자 모양. 중심가의 크기 A라고 본다면 대문자 A. 자, 우리의 목적은 이거예요. 과연 부채를 만날 때마다 부채의 이 곡선의 길이를 구해주는 공식이 있을까? 부채의 넓이를 구해주는 공식이 있을까? 이게 지금 두 가지 공식을 외우셔야 돼요. 부채꼴의 호의 길이랑 넓이 이 공식이 있어요. 외웁시다. 첫 번째 호의 길이 먼저. 어떻게 구하지? 이 길이. 어떻게 구하지? 자를 가져와서 이렇게 구해야 되나? 이 실타래 가져와서 높! 자, 첫 번째 용어입니다. 부채꼴을 구한다는 건 부채꼴의 아빠! 얘들아, 얘를 적당히 연장하면 원의 일부분을 볼 수 있겠죠. 다시 한번. 항상 부채꼴을 원이 생략된 거예요. 원이었다가 자른 거잖아. 자, 그러면 생각해보자. 내가 이 호의 길이를 구한다는 건 원 전체 둘레의 일부분이겠지. 일부분. 부분이잖아. 파트. 부품이잖아. 부품. 조립할 수 있잖아. 그래서 원의 둘레 중에 이만큼의 길이, 곡선의 길이가 궁금한 게 호란 말이야. 따라서 일단 뭐 할 거냐면 빨간색을 보고 싶지만 일단 연장선을 그어. 그러면 이 원 전체 둘레 몇이야? 하면 전단계 원의 둘레 공식 2파이가 있었잖아. 따라서 일단은 부채꼴의 호의 길이 걸면 원 전체 둘레 길이 2파이아를 먼저 계산을 해요. 원 둘레를 다 재는 거야. 그 다음에 실제로는 원 하나당, 잘 들어, 원은 한 바퀴 360도 돌았을 때 이렇게 다 원이 그어지는 거잖아. 원의 둘레. 그러면 우리는 일단 다 있었다고 치고 원의 둘레를 다 구해. 그 중에서 360도 중에서 이 부채가 차지하는 각도, 중심각을 분자의 각이면 요만큼이 이제 원의 둘레를 재어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릴 때 배웠던 부분 개념이야. 전체의 퍼센트는, 잠깐만, 전체의 부분은 곱하면 되잖아. 1000원에 20%면 그냥 곱하면 되잖아. 전체 부분 곱했잖아. 마찬가지야. 이것도 되는 거야. 원 전체 둘레 일부분이 호의 길이니까 전체를 먼저 구해. 거기다가 비율을 곱해. 퍼센트는 뭐냐면 이 각도가 차지하는 정도인데 그 각도는 연장해서 봤을 땐 360도에서 이 조그마한 각도의 비율을 곱하기만 하면 넓이가 호의 길이가 재어진다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받아들이세요. 어쨌든 공식 깁니다. 자,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일단 원의 둘레를 먼저 구한다. 2파이r 그리고 곱한다. 360도분의 a 중심각도만큼을 반영해서 곱하면 알아서 부채꼴의 호의 길이가 나오다가 첫 번째 공식입니다. 마찬가지로 부채꼴의 호의 길이도 L로 쓰는 관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의 세계에서도 L이라고 부르고 둘레. 부채꼴의 호의 길이도 L로 쓰는 관습이 있습니다. 의미가 다르지만 L로 써요. 2파이r 곱하기 30도분의 a. 마찬가지로 자, 부채꼴의 넓이도 구해보자. 초록색. 어떻게 구해? 초록색의 면적은 일단 뭐해? 부채꼴을 포함하고 있는 전체 원넓이를 구해. 전체 원넓이. 전체 원넓이 다 구해. 즉 넓이는 일단 파이 한 제곱으로 박아요. 이걸 먼저 외웠잖아. 원 전체 넓이 차지하는 거 파이 r 제곱. 거기에다가 같이 실제로 있는 360도 꽉 찬 상태에서 그 부채가 차지하는 각도 360도분의 a를 곱해준다면 이만큼이 넓이가 잘 재어진다고 해요. 계산이 됩니다. 전체 부분이니까 곱하면 되는데 곱할 때는 이 분수만큼을 곱해야 돼요. 분모의 의미가 뭐야? 한 바퀴의 원 전체를 의미하는 각도예요. 360도. 그 중에서 그 실제로 있는 각도가 분자자리고
그만큼을 곱하면 넓이가 부채꼴 넓이가 지워지니까 원의 넓이 공식과 둘레 공식의 그냥 연장선이 나온다고 연상하시면 돼요. 똑같잖아요, 이건. 근데 뭔가 추가적으로 곱하는 게 있는 거예요. 오케이? 연습하시면 늘어요. 자, 그 다음에 얘들아, 부채꼴의 넓이 공식은 하나가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아래쪽에 보시면 번외 버전. 자, 부채꼴의 넓이, 이 초록색의 넓이를 구하는 게 두 번째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외웁시다. 딱히 중요하지 마시고. 자, 이거는 파이 아래 제곱 전체 원의 넓이 중에 일부분이니까 곱한 만큼이었잖아. 근데 두 번째 공식은 뭐냐면 바로 부채꼴 넓이를 이런 방법이 있어요. 바로 2분의 1 RL. 이건 공식입니다. 부채꼴의 반지름과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R과 L을 곱한 다음에 나누기 이하면 넓이가 재워진다는 그 속담이거든요. 이건 여러분들 증명하지 말고 받아들이세요. 그래서 한번 부채꼴 넓이 중에 두 개가 있어. 첫 번째, 원 넓이를 빌려서 파이 R의 제곱 곱하기 30도분의 극각도 A 중심각 또는 그냥 2분의 1 RL이라고 발음하면서 외우세요. 발음하면서 외우세요. 이거는 반지름과 호의 길이를 곱한 다음에 나누기 이하면 된다는 게 더 쉬운 넓이 공식인데 증명 없이 받아주십시오. 오케이? 부채꼴 넓이 공식은 두 개야. 파이 R 제곱 버전이랑 2분의 1 블라블라 RL. 이거 외울만 하지 않나? RL은 바로 이거는 RL 2분의 1 RL 공식이 있으니까 이거 또 추가적으로 외워놓으세요. 부채꼴 넓이 공식은 두 개야. 이거랑 이거. 많이 반복하면 여러분들 외워질 겁니다. 자, 한번 문제 풀면서 감을 잡아봅시다. 자, 여기부터 여러분 산수거든요. 그러니까 계산만 잘하면 되고 반지름에 잘 되면 되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 138쪽에 원의 세계로 들어갑시다. 그리고 부채꼴 세계. 자, 공식 기본적으로 소양적으로 외워줘야 돼요. 파이 R 제곱 2파이 R. 둘레랑 넓이를 해당하는 넓이. 자, 1번 문제. 자, 원의 사이즈를 보세요. 몇 cm짜리인지 보시면서 둘레 따로 넓이 따로 재어주세요. 1번 문제. 자, 1번 보자마자 주어 이렇게 써요. L과 S를 따로따로 구하자. L은 둘레 길인 말이야. L은 랭스야. 자, 그 물체를 보면서 여러분들 둘레 몇 짜리야? 3cm짜리에 해당하는 반지름을 이용해서 둘레부터 재자. L 몇이에요? 발음하세요. 원의 둘레가 궁금할 때 써야 되는 공식. 2파이 R. 2파이 R. 2파이 R. 그래서 2파이 R. 지금은 상상도 있고 있죠. 아래다가 2파이 3이죠. 그 다음 곱하기를 해보시면 2, 3은 6파이 1번은 둘레가 6파이만큼 주장하시면 됩니다. 2파이 R. 넓이는 원은 좀 복잡했는데 뭐였지? 파이 R 제곱. 파이 R 제곱. 이게 R이니까 지금 3. 제곱까지 붙이면 그 다음에 여러분이 계산해보시면 제곱이니까 9, 3, 4은 9. 9파이. 나서 넓이는 9파이만큼 재워줍니다. 마찬가지로 2번 내봐요. 반지름이, 그러니까 이건 지름 10cm짜리야. 2번 여러분들이 보시면 반지름은 5cm인 거죠. 따라서 반지름을 이용해서 2파이 R, 파이 R의 파이 R 제곱. 그러면 둘레 따로, 넓이 따로 구하시면 몇 나와요? 둘레부터 2파이 땡땡 R. 2파이 5니까 곱하기 먼저면 10파이가 되겠다. 그래서 계산 여러분들 해보시면 돼요. 네. 공식을 호출한 다음에 발음하면서 대입하세요. 머리 생각하는 다음에 불러. 마찬가지로 파이 R의 제곱이니까 25파이로 마감될 겁니다. 생략합니다. 둘레 공식과 넓이 공식은 외워졌다는 가정하에서 푸는 겁니다. 2파이 R, 파이 R 제곱 이 중에 하나야. 자, 이번 문제. 둘레의 길이가 30파이짜리인 원의 반지름은 몇 cm였을까? 이거 처음 보는 거야. 15cm요. 오. 자, 원의 둘레가 30파이가 되는 둘레가 되는 그 반지름의 길이는 몇이었을까? 바로 15파이. 15cm였겠죠. 왜냐면 이게 2파이 R을 계산한 결과가 30파이인 거니까 왼쪽 오른쪽을 파이 약분하. 어차피 같은 뜻 동안에 약분되잖아. 파이 약분하고 이 약분하면 R은 같다. 15만큼 같다고 나와요. 그래서 반지름은 15고 그냥 공식에다가 대입했을 때 말이 되는 숫자를 찾으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이거는 넓이가 49파이짜리 뭘까? 넓이가 49파이로 재어지는 무언가는 반지름 몇일까? 파이 R의 제곱이 49파이가 되면 파이 날리면 약분하면
R이 지금 사실 돌리면 그렇죠. 7cm 수밖에 없죠. 근데 그거에 지름 구하라고 돼 있죠. 그래서 지름이니까 14cm로 추가하면 돼요. 2배까지 해주시면 돼요. 뭔 말인지 알겠어? 문제에서 넓이를 먼저 줬으면 넓이식을 세워서 파이 R의 제곱이 제가 되는 등식을 세우고 나서 정리했을 때 반지름이 7인 거고 7, 49잖아. 2배까지 하면 14가 지름이겠죠. 어쨌든 그런 이야기입니다. 3번 얘들아. 3번이 전형적인 호의 길이랑 넓이 공식 부채꼴 버전이지. 부채꼴의 호, 부채꼴의 넓이를 연습하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빈칸 채워볼래요? 빈칸 채워봐요.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게 뭐야? 3번은 부채 모양의 호 따로, 넓이 따로 구하고 싶은 거야. 그럼 뭐 해야 될까? 60도만큼 벌어진 반지름이 6cm인 이 일부분의 호의 길이 원의 일부분이야. 부채꼴은 원의 일부분. 호랑 넓이 둘 다 계산할 줄 알아야 돼요. 뭡니까? 호의 길이 공식. 부채꼴의 길이 뭐였지 하다가 일단 원의 둘레랑 관련이 있어. 2파이야. 2파이 R에다가 360도분의 각도. 문제도 진짜 각도 60도가 있어서 60 박으면 돼요. 근데 이거 계산하면 되면 적은 다음에 그 다음 계산 여러분들 해보면 돼요. 해보자. 360도 60도는 60이 약분되니까 6분의 1배죠. 즉 6분의 1초가 있거든요. 6분의 1 조각이 60도의 특징이에요. 따라서 6분의 1 배고 자 66 약분하면 날아가니까 다 사라져. 즉 그리고 호의 길이는 2파이만큼 벌어져 있다는 게 이 길이가 2파이라고 빨리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공식의 힘을 빌려야 여러분들이 머릿속을 덜 쓰고 풀 수 있다. 공식의 노래가 되면 싫지만 필수적으로 외워야지. 그건 필수 없다. 자, 부채꼴의 넓이 구하려면 뭐 해야 돼? 일단 뭘 먼저 적어야 돼? 파이 R의 제곱을 먼저 써. 파이 R 제곱에다가 전체 넓이에 비해서 원의 넓이에 비해서 360도분의 중심각 A 지금 60도죠. 그래서 적은 다음에 6분의 1 배고 약분 하면은 6파이가 남죠. 따라서 넓이는 6파이라고 주장하시면 돼요. 파이 R 제곱 곱하기 360도분의 중심각이라고 길게 외워야 되는 어쩔 수 없고 공식을 외울 때 머릿속에서 행상하면서 외워야 되지 아니면 그냥 여러 번 쓰면서 외우시든지 그건 여러분께 선택사항을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확인 문제 3번에 2번 생략해서 정답만 써보세요. 호의 길이 몇 나와? 넓이, 부채꼴의 넓이는 몇 나오는지 호는 길이고 넓이는 말 그대로 면적입니다. 계산이 좀 복잡해요. 해봐야 돼요. 나한테 시키면 안 돼. 너희 해봐야 돼. 직접 해보고 적용해봐야지. 몇 센치로 길어야 될까? 호의 길이. 분수 나와야 돼요. 분수 나옵니다. 가상의 공식을 적어야 됩니다. 호의 길이 길게. 호의 길 공식. 그 그림 보면서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 반지름을 왜 줬을까 문제에서 8cm 따로 150도 벌어져 있다는 걸 강조했잖아. 자, 빠르게 호의 길이부터 잽시다. 호의 길이 뭐 해야 되죠? 뭐랑 관련이 있어? 원의 둘레를 먼저 재세요. 원의 둘레 공식 바로 2파이 R 곱하기를 주로 점으로 써요. 저는 점으로 써요. 곱하기 2파이 R 곱하기 360도분의 각도. 문제도 지금 각도 몇이야? 150 정도를 일단 적은 다음에 그 다음은 계산 따라가면 돼요. 응? 이게 몇이지? 딱 해봐야지. 자, 00 지우시고요. 00. 그쵸? 00 지우시고요. 그 다음에 36분의 15는 상상을 안 풀었어요. 즉 12분의 5꼴. 그럼 12분의 5조 가는 거야. 그러면 2파이 곱하기 8은 먼저 가면 16파이잖아. 네. 16파이에다가 12분의 5를 곱하기 하면은 자 여기 약분되고 약분돼서 4, 약분 되거든요. 3 남고 4. 여기 4 남고 그 다음에 분모 남아있으니까 3분의 분자는 남아있기 곱하면 4파이 곱하기 5 그래서 20파이. 따라서 정답은 3분의 20파이가 정답이에요. 자 다시 한번 지 못생긴 도형의 호의 길이는 그냥 3분의 20파이라는 분수 정도 나옵니다. 2파이 R 곱하기 끊으면서 이거 곱하기 360도분의 땡땡 중심각. 그 다음에 넓이는 파이 알지. 일단 파이 R 제곱을 적어. 파이 R 제곱 발음하면서 파이 8제곱 R 제곱 곱하기 360도분의 각도 150도가 지금 주인공이죠. 각도가
정도가 써있잖아 문제에서. 그래서 이거 계산해봐. 여러분들이 계산 왜 공식 0.9이고 아까 36분의 15는 열심히 12분의 5였잖아요 쌤. 그다음에 8, 8에 64 64랑 12가 약분되기 기도하고 3, 4, 4, 4로 돼요. 3 되고 16 남는 것끼리 곱하면 따라서 얘는 분모에 3이 남고 분자에 16 곱하기 5 80 그래서 88. 그래서 이 못생긴 도형의 넓이는 3분의 88가 된다는 결론이 있는 겁니다. 오케이? 여러분들이 지금 이 학문제 푸는 과정에서 공식이 길어요. 안 외우면 되는 중인 안 외우면 누락이야. 안 외우면 풀 수가 없게 된단 말이야. 우선 2파이r 곱하기 30분의 각도를 처리한다. 넓이는 2파이r을 파이r대로 바꾸기만 하면 돼요.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4번 문제예요. 4번 문제. 4번 문제는 중요한 게 뭐냐면 4번 문제의 질문. 바로 너희가 지금까지는 부채꼴의 호의 길이만 됐죠. 호의 길이. 근데 이제는 부채꼴의 둘레를 다 구할 때도 있어요. 확인 문제 4번 차이점 알아야 돼. 자, 확인 문제 4번. 자, 문제에서 그림이 그려져 있죠. 뭐가? 자, 8cm짜리고 반지름 8cm. 여기 2파이만큼 벌어져 있어. 와, 딱 나오는데. 자, 이 문제에서, 문제에서 구할 뭐냐면, 저 도형의 둘레를 구하래, 둘레. 둘레의 정의가 뭐야? 둘레, 둘이잖아요. 네. 둘레의 뜻. 그 도형에 네. 감싸고 있는 모든 선들의 총합. 다시 한번. 얘들아, 둘레는 그 도형을 감싸고 있는 모든 선들의 총합이에 따라서 지금 여러분들 4번에 1번은 어디가 둘레야? 둘레를 표현해봐. 이것도 둘레죠. 이것도 둘레죠. 이것도 둘레란 말이야. 따라서 지금은 얘를 다 더하면 둘레의 길이가 나옵니다. 자, 둘레 이거 넣지 보이시면 어차피 8cm 8cm니까 두 개 더하면 16cm는 먼저 더하면 되겠죠. 다시 한번. 그러니까 16cm는 그 문제에서 호의 길이가 아니라 직선 길이니까 8cm 더하면 16cm잖아. 근데 여기를 추가적으로 더해도 여기는 무지 적겠잖아. 2파이만큼 길어. 따라서 끝이에요. 둘레는 16 플러스 2파이야. 아, 호의 길이가 아니라 부채꼴의 둘레면 전부 다 더해야 되잖아. 전부 다 둘레, 반지름, 호의 길이. 그래서 요만큼 더해준다가 첫 번째 둘레, 공식이라기보다 그냥 둘레의 뜻입니다. 선들을 다 더한다. 곡선도 선이야. 직선도 선이고 다 더하면 돼. 8 더하기 8 더하기 2파이는 요만큼이야. 숫자끼도 하고 문자는 내쓰면 돼요. 넓이는? 쌤 넓이 어떻게 구해요? 우리가 아까 부채꼴의 넓이 공식 두 개 있다고 했죠. 부채꼴의 넓이 공식은 쉬운 거랑 어려운 게 있는데 이게 좀 더 쉬운 거거든요. 바로 볼까? 부채꼴 넓이 공식을 발음하세요. 발음. S는 넓이는 2분의 1 RL이라는 공식이 있었어 아까. RL. 따라서 지금은 2분의 1 RL 자리에 대입하자. 자, R의 의미가 뭘까? 그 도형의 부채꼴의 반지름의 사이즈 8cm가 지금 R자리고 L은 이 L은 뭐지? L? 그 부채꼴의 대표적인 L은 뭘까? 주로 호의 길이가 L이에요. 따라서 이 길이. 그래서 2파이를 반지름과 호의 길이를 곱하면 나누기 하면 요만큼의 넓이가 나온다가 알려져 있으니까 해보시면 약분하면 4, 2, 8. 따라서 8파이가 넓이만큼이라고 또 다른 방법으로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부채꼴 넓이 공식은 두 개니까. 2분의 1 RL 해주셔야 돼요. 네. 자,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그러면 아래에 있는 2번 문제 저 뚱뚱한 녀석의 둘레랑 넓이 구해볼래? 해봐. 뚱뚱한 저 부채꼴 모양 마치 여러분들 그 시골에 내려가면 전병 아십니까? 전병 맛있죠? 할아버지 먹는 메밀전병. 메밀 좀 말고 있잖아. 그 갈색짜리 맛있는 그것도 딱딱한 게 있잖아. 메밀전병이라 하잖아요. 그 메밀 전병이 별로 그냥 뭔가 그 메밀전병이라고 부르는데. 한식 그 있잖아. 어째 그거 모양이잖아. 만두 같은. 만두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장난 장난. 아, 단무지 아니에요? 아니 내가 말하는 그 전병이래 전병. 딱딱한 과자. 쫀득한 거 아니에요? 안 쫀득한 아, 그 초록색. 갈색 뭐야? 아니 이 모양 있잖아. 그 부채 모양이면서 이렇게 딱딱한 이게 과자. 이제 잔소리. 갈색 안에 초록색 아이 약방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약간 말고 하면 그 안쪽 살짝 노란색이고 바깥쪽은 갈색되는 맞아요. 그 갈색되기 시작하는 그 과자 있잖아요. 혼떡. 그 전병이라고. 시골 가면 그거 건빵밖에 안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어, 얘가 굽어 있고 이거.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 맛있지 않나? 그 생각이 떠오릅니다. 어쨌든 저는 이거 볼 때마다 부채꼴보다는 그 피자 모양보다는 그게 떠올라요. 뚱뚱한 이 부채꼴을 이게 부채꼴인데 그 있잖아 깔색 가스 거절. 공지한 이런 뽕스에 이제 쌓여 있고 할머니 깻잎 할머니 모양이라고 해야 되나? 깻잎 모양 있잖아 그거. 뭔지 알것 같은데. 갈색이고 앞쪽 노란색으로 시작. 맛있겠다. 자, 어쨌든 자 문제에서 아니 6cm 벌어지고 150도 벌어진 부채꼴을 던져줬어 싸가지 없이. 그럼 여러분들 답변할 줄 알아야 돼요. 이 부채꼴의 호일 길이랑 넓이를 다 구할 줄 알아요. 여러분들 지금은 짜증나게 이 문제에서 120도가 적혀있어요. 120도라고요? 안 적혀 있다고요? 정말 이렇게 눈썰미는 솔직히 정말 좋은 지적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 5파인 거 줄게. 자 문제에서 반지름, 호의 길이, 반지름 다 주어진 건데 자 문제에서 구하는 게 뭐다? 둘레 따로. 다시 한번 둘레 따로 구하시고요. 넓이 따로 구해봐. 그럼 여러분들이 각각의 용어의 뜻을 알아야 돼. 둘레의 뜻이 뭐야? 그 색칠된 곳에 모든 선들의 합이야. 그럼 어디가 둘러싸고 있어? 색칠해봐. 연필로. 둘레를 색칠해봐. 여기도 둘러싸고 있죠. 둘러싸고 있죠. 둘러싸고 있죠. 따라서 길이를 전부 다 더해야 돼. 따라서 6 더하고 5파이 더하면 이게 정답이겠죠. 둘레는 모든 길이를 빠짐없이 더해야 돼요. 몇 나와? 숫자 게임 더할 수 있으니까 6 더하기 6 12 더하기 5파이 냅두시면 돼요. 선생님 5파이는 어떻게 해요? 냅둬. 마치 x 같은 거라서 더할 수가 없는 문자예요. 파이는 냅두세요. 12 플러스 5파이야. 아 이렇게 적어야 돼. 이게 지금 파이 남아있어요. 파이가 남아있어요. 3.146이라는 머식이에요. 자, 넓이 어떻게 구해요? 저 녀석의 넓이는 공식이 있죠. 바로 두 개의 공식 중에 호랑 반지름의 길이를 알 때 쓰는 공식이 있어. 바로 2분의 1 RL이니까 자 R은 몇이야? 6인 거고 지금 L 몇 자리인 거야? 문제에서 두 숫자 5파이를 가져오면 돼요. 그래서 2분의 1 RL 적은 다음에 계산해 보시면 넓이가 나와요. 15파이가 된다. 오케이? 부채꼴 넓이 공식가 두 개가 있다는 걸 계속 기억하셔야 돼요. RL 공식이랑 둘레는 그냥 따로 더하면 돼요. 반지름 더하기 호의 길이 따로 더하면 둘레들이 있어. 다 도해지겠죠. 어쨌든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139쪽으로 오시면 139쪽 이제 지금까지는 좀 맛만 봤거든요. 근데 이 조금 개념이 좀 어려워집니다. 여기서 다들 이제 헷갈려하고 탈주하려고 하고 포기하고 싶어 하겠죠. 여러분들은 그렇게 쉽게 포기하는 사람이 될 겁니까? 아니길 바라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빨리 할게요. 친구가 시간이 얼마 없어요. 선생님 저 꼬리랑 써줬어요. 좋습니다. 자, 우리 그 부채꼴 이제 이야기 원과 부채꼴 중에 일단 원부터 다룰 건데 얘들아 확인 문제 1번. 저런 문제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자, 문제 봐봐. 아니 문제가 심상치가 않아요. 네. 태극 모양이라고 태극 모양. 원이 그려져 있고 원 안에 이 지름이 그려져 있고요. 4cm, 6cm가 주어져 있고 이 사람이 장난질을 해서 바로 얘들아 문제 상황이 뭔지 알아야 돼. 이쪽에서 컴퍼스를 내서 원을 그리는 거야. 그릴 수 있어요? 그릴 수 있어. 작은 원을 그려. 그 다음에 이쪽도 4cm를 이용해서 반지름을 재서 컴퍼스 돌리면 이렇게 내릴 수 있다는 거거든. 돌려서 이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따라서 자, 이 상태에서 4cm짜리랑 6cm짜리의 원을 그려서 잘 봐. 구하라는 게 이거야. 저 유령 모양. 이 유령의 넓이를 구하는 거야. 넓이? 둘레? 그거 보고 있죠. 해. 여러분들 지금 확인 문제 1번은 저 모양의 둘레 넓이 구하시오가 이 문제지. 어떻게 구하지? 일단 얘들아 둘레 먼저 구하자. 둘레를 먼저 구한 다음에 넓이로 갈 거야 얘들아. 혹시 저 모양의 둘레를 색칠해 보실래요? 이 유령 모양. 나만 고래가 보이나? 고래? 어쨌든 저 모양의 둘레부터 구하자. 자, 여러분들의 올바른 답변은 이겁니다. 쌤! 저 둘레를 구하기 위해서 둘레의 뜻이 감싸고 있는 모든 테두리 선들의 합이잖아. 그럼 여러분들이 테두리 한번 그어볼래? 얘들아 지금 선이 여러 개 있죠? 선이 여러 개 있는 거 보여요? 선 여러 개 있죠? 네. 둘레부터 구하자. 자, 첫 번째 이거야. 여기도 둘레죠. 여기 밑대가리.
문어 머리 보세요. 문어 머리. 그 다음에 여기도 좀 작지만 둘레죠. 둘레.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도 둘레죠. 여러분들 지금 저 문제에서 둘레를 구하라는 건 저 둘레를 잘라서 보면은 곡선들 다 더해야 총 둘레가 나오겠죠. 따라서 둘레를 3번 나눠서 구해야 됩니다. 오케이? 첫 번째 어디 구할까요? 여기 노란색도 구하자. 이 둘레 어떻게 구해? 원의 둘레 공식. 원의 둘레 공식 뭐였지? 2파이야. 따라서 자, 일단 노란색의 둘레를 지려면 자 이거 원의 반지름 몇 짜리일까 이거? 6cm의 절반이니까 3cm가 둘레야. 따라서 2파이야. 2파이 r 구하면 6파이가 나오는데 중요한 게 있어. 그거에 나누기 이하셔야 돼요. 왜냐면 원의 절반이니까. 원의 절반이잖아. 지금 원이만 나왔잖아. 따라서 둘레를 잰 다음에 나누기 하면 됩니다. 즉 여기 몇 만큼 둘렀을까? 3파이예요. 자, 그 다음에 빨간색 부분 내가 색칠한 거 여기 있지. 여기 얼마만큼 둘렀을까? 이 길이 반지름 몇 짜리야? 2cm짜리. 따라서 일단 옆에다가 적어놔. 2파이 r 즉 반지름 2짜리 에다가 나누기 2 해줘야 되겠죠. 왜냐면 전체 원의 절반 반원이 둘레니까 나누기 2 해줘야 돼. 따라서 2파이만큼 또 둘레가 나와. 하나 더 아직 안 더한 거. 네. 아직 이쪽 안 돼있죠. 둘레 여기 둘레잖아. 선이잖아 선. 이게 몇이야? 이는 원 전체 둘레를 구한다면 나누기 하자. 반지름 몇 짜리야 이거? 5. 와우 좋아요. 이 녀석 둘레는 2파이 5겠죠. 네. 왜냐면 10cm의 절반이 큰 원이니까 큰 원. 그래서 2파이 r 곱하기 2분의 1 하면은 5파이만큼 저 둘레가 나옵니다. 따라서 다 더하면 파이는 똑같으니까 개수끼리 나오면 3개, 2개 다 되니까 10파이가 정답이에요. 지금은 파이끼리 더할 수 있어요. 아, 1번 자체가 지금 둘레를 더하지만 둘레가 심상치 않다는 거야. 얘도 둘레이니까 따로 잘라서 덧셈한다가 올바른 둘레 공식입니다. 오케이? 그 과정에서 원의 둘레를 3번 쓴 거예요. 작은 원, 중간 원, 가장 큰 원, 둘레. 오케이? 그다음 넓이는 여러분들 창의력을 좀 쓰시면 돼요. 장이. 여러분들 저 도형의 넓이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박수 쳐줄까요? 넓이는 색칠되는 면적을 보는 거예요. 면적. 먼저. 둘레는 이 했을 때나 넓이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바로 어떤 생각이죠? 한옥 먼저 반 구하고 넓이 저기 큰 반은 이렇게 구한 다음에 저기 작은 흰 색깔 원 넓이 구해서 반 나눠서 뺀 다음에 그 흐름은 매우 좋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맞아요. 자, 일단 여러분들 지금 이거죠. 자, 이 넓이를 또 잘라. 일단은 여기 머리에 있는 머리 넓이는 따로 구해요. 넓이는 그 원의 절반이니까 넓이를 따로 조사해요. 그 다음에 아래쪽이 좀 걸칫덩어리인데 굴칫덩어리. 아래쪽은 있었다고 치면 요 전체 넓이를 구한 다음에 실제로 없는 거 있죠. 하얀색 부분. 이 반원을 빼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설계하자는 겁니다. 일단 얘는 꽉 찬 반원이잖아. 꽉 찼잖아. 넓이 공식에서도 구해. 이거 또 아래로 꽉 찬 정도의 넓이 구한 다음에 실제로 비어있는 곳이 있죠. 비어있잖아. 이 비어있는 곳 넓이를 빼내버리면 여기 이상한 모양의 넓이가 나오겠죠. 그래서 그렇게 할 겁니다. 해보자. 자, 빨간색은 몇이야? 반지름 몇 짜리지? 3짜리니까 파이 r의 제곱, 넓이는 파이 r 제곱이야. 곱하기 2분의 1배. 왜 나누기 했을까? 반쪽짜리잖아. 넓이가 반쪽짜리. 그 다음에 자, 이쪽 아래쪽 넓이는 똑같이 반지름이 5cm짜리인 넓이가 파이 5의 제곱, 파이 r의 제곱 곱하기 또 2분의 1배 하면은 요 반쪽 넓이가 꽉 찰 거예요. 자, 근데 실제로 여기에 넓이가 빠져야 되잖아. 네. 구멍이 뚫려야 되잖아. 이렇게 빼낼 거야. 이게 몇 자야? 파이 r의 제곱, 파이 2의 제곱이겠다. 반지름 2cm짜리니까 파이 2의 제곱 곱하기 2분의 1을 한 다음에 얘는 빼줘야 되겠지. 네. 얘는 왜 더했을까? 아니 우리가 얘는 그냥 가만히 있잖아. 양수. 또 양수의 넓이가 있겠지. 이만큼. 근데 얘는 없는 거니까 빼서 도려내야 된다고. 그래서 이만큼으로 다 꼭 해보자. 자, 그럼 계산하면 9파이를 2분의 1하면 2분의 9파이. 분모 냅두고 분장하고 하면 돼. 얘는 25파이, 2분의 25파이. 빼기 2분의 이건 통분하면 4파이. 그래서 계산해보시면 분모 똑같고 분자끼리 더하면 9파이랑 25파이 더하면 34파이예요.
34파이에서 4파이를 빼내면 30파이가 남아요. 개수끼리 빼면. 그래서 약분까지 되니까 정답은 15파이로 가져가시면 이 문제. 따라서 여러분 1번부터 좀 어렵긴 한데 여러분들 일단 기본적으로 원의 둘레랑 원의 넓이를 전체 넓이랑 전체 둘레는 구할 줄 알아야 돼요. 2파이r, 파이r 제곱. 넓이를 내가 구하고 있는 건가? 둘레를 구하고 있는 걸 생각하면서 공식을 두 개를 따로 써야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그렇게 쉬운 문제가 낼 수 없기 때문에 원을 잘라서 주는 겁니다. 원 전체를 구하는 게 아니라 원의 일부분 있으면 2파이r에다가 곱하고 2분의 1이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푸는 문제들이 여러분들께 많이 제시될 겁니다. 어쨌든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이 일단 숙제는 일단 그 뒷부분 같이 할 거예요. 원과 복제풀은 좀 중요하니까 같이 풀 거고 연습 좀 해도 돼요. 공식 좀 잘 외우시고 아까 적어놨던 거 있죠? 135쪽 저 한쪽이랑 그리고 라이트 스탠도 숙제가 있지 않나요? 오늘 채점한 거 있죠? 채점한 거. 저 붙여서 가져오세요.